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020년 3월 10일 윤석열이가 대통령 당선인으로 바뀐 날이죠.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을 축복하며 또 축하합니다. 고고TV는 한 2년 8개월 된 것 같은데요. 고고TV가 평상적인 삶을 살고 책이나 보며 그림이나 그리며 피아노나 치며 그리고 여러 친구들과 인생 말년을 즐길 사람이 왜 유튜브를 시작해야 되냐 하면은 단 하나의 이유, 상식과 공의를 벗어난 문재인 정권을 축출시켜야 되겠다. 고고TV는 평생을 보수주의로 살아왔고 10대와 20대는 대단한 운동권이었으며 또한 현재 은퇴한 입장으로서 인생을 마감할 준비를 하고 있다가 문재인이가 당선되면서 불과 3개월 후에 보수 우파를 괴멸시키는 것을 보고 또 시장 경제를 망가치는 것을 보고 문재인을 치르고 들어온 방송이고 미약하나마 그래도 보수 우파의 유튜버로서 문재인을 치는데 일조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고고TV를 2년 이상 구독하시며 성심성의로 지원해 주신 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고TV가 처음에 방송을 시작할 적에는 다른 쓰레기 우파 유튜버와 같이 문재인만 공격을 하고 문재인의 부족한 점과 불미스러운 점만 공격했을 때는 고고TV가 그래도 영상을 하나 올리면은 몇만 명은 보고 어떤 건 수십만 명이 보고 그랬습니다. 4.15 총선까지였습니다. 4.15 총선이 끝나자 쓰레기 자유 우파들은 모두 부정선거를 논하며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부터 고고TV는 문재인을 어떻게 하면 치고 어떻게 보수가 개혁돼야 되며 어떻게 현상적으로 국민을 움직이는가를 방송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고고TV를 처음에 후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달아나시고 현재 2년 이상 고고TV에게 10만 원 이상을 따박따박 보내주시는 분이 딱 2명 살아남으셨습니다. 하나는 아마 젊은 친구 같은데 이종성님이라고 고고TV의 정치를 배워서 감사하다며 한 달에 한 번씩 10만 원을 보내주신 분과 그 다음에 제가 간혹가다 자주 말씀드리는 초록이 대표님 회사 대표신데요. 남선호 대표님에게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남선호 대표님이 안 계셨으면 고고TV는 참으로 힘든 과정을 거쳤을 것이며 유튜브를 접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고고TV가 생존하도록 도와주신 남선호님과 그리고 이종성님 그리고 한 달에 몇만 원씩이라도 꾸준히 1년 이상을 보내주신 고고TV의 애시청자와 지원, 후원하시는 분들에게 보수 국힘의 대통령 탈환을 함께 나누고자 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래 와서 윤태준 대표님이란 분이 저번 달부터 후원을 시작하셨는데 얼마나 하실지는 솔직히 모르겠지만은 윤태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윤석열이가 오늘 현충원을 방문하고 당사를 방문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현충원을 방문하고 방문록에 한마디를 쓰죠. 통합과 번영. 통합과 번영을 쓰고 당사로 들어와서는 오직 국민들에 따를 것이며 국민들의 뜻에 따를 것이며 진보와 보수는 없고 영원함도 따로 없다. 통합의 과정을 가며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다 하는 대통령 일성을 갖다가 말을 하죠.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진보와 보수는 현재와 같은 갈등과 반목의 역사를 끝내야 되며 영호남의 몰표 현상, 영호남의 지역 감정은 끝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이가 대통령 취임 때까지 통합과 화합의 시그널을 계속 보내야 되며
대통령 취임 후에도 몇 달 동안은 통합과 화합의 시그널을 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극성 우파나 쓰레기 자유우파들이 대내였던 그 정치개혁은 없었고 그들이 대내였던 문재인 타도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될 것입니다. 창피한 일이에요. 또 말씀을 드리지만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국민의 정권교체 욕구는 반드시 문재인을 쳐라. 65%까지 올라갔던 문재인 타도 정권교체 욕구가 선거가 들어가자 54%까지 떨어졌지만은 그것을 오롯이 간직 못하고 이렇게 신성으로 끝낸 것은 보수가 자괴감을 덜 느끼게 하는 순간이죠. 완벽하게 이길 수가 있고 압승의 구도가 있었음에도 그걸 다 까먹은 게 윤석열이다. 결론은 그런 거죠. 고고TV 역시 보수주의자고 윤석열이가 보수인지 아닌지 정체성은 불분명하지만은 그래도 국힘에서 탄생한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보호에 들어갈 것이지만은 항상 매이눈과 같이 비판을 가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 현재 농공행상이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당장에 장제원을 비서실장으로 임명을 했죠. 곧 그 말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간다 하는 것이죠. 그건 그때 가서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지금 이제 언론들이 오늘은 윤석열의 당선 기사를 갖다가 쏟아내고 내일부터는 윤석열의 국정 동력의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과연 성공할 수가 있고 여소야대의 정치 상황에서 얼마나 힘을 발휘할 것이며 무엇이 요구되는가를 내일부터는 당장 언론들이 쏟아낼 것입니다. 그러면은 농공행상이 지금 문제가 되는데 윤석열의 깐부, 윤석열의 윤핵관들은 농공행상에 선도에 서 있다는 것은 사실이죠. 그걸 갖다가 일부러 비판할 수는 없으나 어느 정도는 비판을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두 명이 등장하게 되죠. 두 명의 처신과 운신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쓰레기 자유 우파와 또 일반 인터넷 신문에서 끌어들이기 시작하죠. 두 명이 누구냐? 한 명은 안철수고 한 명은 이준석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안철수와 이준석은 사감이 깊으며 서로가 겨우는 시간의 관계인 것은 확실하죠. 그러면 둘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안철수가 어떻게 되고 이준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니라 둘 다 어떻게 될 것인가, 즉 한 덩어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자유우파 유튜버 쓰레기들과 인터넷 지라시들이 끌어들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첫 번째 안철수의 문제는 이런 고고TV가 유튜브를 2년 8개월 동안 하면서 직관과 예측을 하는 방송이라 그랬으므로 안철수는 국무총리나 행정부에 입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당장 이준석을 쫓아내고 당권을 장악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 번 더 경고하는데 안철수 지지자들은 고고TV 보는 것은 자유지만은 난 락을 걸었으면 좋겠어. 고고TV 회원제로 해가지고 고고TV 볼 사람만 보게 하면 좋겠어. 안철수 지지자들은 이준석과 윤석열과 국힘을 욕하는 안철수 지지자들은 고고TV에 댓글을 달지 마라. 한심한 놈들. 정치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정치는 적의와 분노와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요번에 윤석열이가 압승을 못하고 불과 0.8% 차로 신승을 한 결과가 바로 적의와 분노와 갈등을 일으켜서 그런 거예요. 안철수는 안 그런데 안철수 지지자들이 고고TV에 와서 댓글을 다는 것을 보면 정치도 모르는 것들이 기가 차요. 댓글 달지 마. 돈 몇만 원도 잘 구르면 안 되고, 고고TV가 깔깔하고 말이야. 뭔가 맞는 것 같으니까 보기는 보는데, 왜 여기 와서 이준석을 욕을 하냐 이거야. 안철수도 살아남을 것이며, 안철수의 운명은 총선 때 결정이 됩니다. 2년 후에. 그리고 이준석의 문제로 넘어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은 존재해야 하며, 이준석을 폄하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당장 윤석열이가 당선되자 쓰레기 자유우파, 가세영, 고성국 이런 놈을 중심으로 이준석의 탄핵운동에 들어가며 이준석의 성상납을 또 끌고 나오며 이준석을 반드시 처리해야 되겠다 하는 방송을 하는 지랄을 보고 고고TV가 대선 이후에 분석할 것도 많은데 먼저 이준석 보호부터 들어갑니다. 고고TV가 항상 말씀드리기를 6개월 전부터 대선의 전과 후에는 이준석이가 있고 대선의 중심에는 이준석이가 있다. 항상 말씀드렸듯이 4.15 총선 이후에 대선의 승리는 김종인과 이준석과 윤석열로 간다. 윤석열이 처음 입당 과정부터 이준석을 폄훼하며 이준석을 밟았으며 그죠? 국힘의 기존 개혁 세력을 밟고 윤핵관들을 등장시키면서 국힘이 몰락을 할 위기가 있고 이준석은 윤석열은 퇴출될 위기가 있었다. 그 과정에서 선대위 갈등이 있었고 거기서 김종인 씨를 쫓아내서 다 이긴 선거를 질 위기에 들어갔었고 이준석과 갈등을 일으키면서 이준석마저 당에서 나갈 운명이 됐을 때 이준석이가 윤석열과 화합을 함으로써 퇴출 위기에 있던 윤석열은 다시 지지율이 상승이 됐고 이까지 왔다 하는 것이에요. 대선의 정과 중심과 현재에는 이준석이가 있었다. 결정적으로 윤석열의 퇴출을 맞은 것은 이준석이고 이준석이가 이대남과 이대녀들을 갈라치게 한 건 분명해요. 그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대남과 30대 남자들의 일부가 윤석열 지지로 돌아섬으로 인해 가지고 윤석열이 신성을 할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이준석이가 윤석열이가 경선을 통과한 2개월, 3개월 남겨놓고는 무조건 윤빨이에 들어가면서 윤석열 보호를 들어가고 이준석의 가치, 미래 시대 정신과 미래 가치 또 정치 교체의 가치, 시대 교체의 가치를 망각한 게 아니라 그것을 갖다가 훼손시키더라도 이준석은 당 대표로서 윤석열을 막무가내로 지지할 수뿐이 없었다. 그럼 송영길도 마찬가지예요. 대선의 과정에 들어가면은 무조건 정당의 목적은 정권 획득이 있으므로 정당에서 배출한 대통령 후보를 무조건 지지하고 보호할 수뿐이 없었다는 게 이준석의 전술이었죠. 그러나 지금 이것을 보면은 대선 과정 3개월을 보면은 윤석열과 윤핵관과 국힘의 넓고 수구적인 꼴통들은 전략도 없었고 전술도 없었고 오로지 정권교체 욕구 하나만 그 정권교체의 국민 욕구만 받아들여서 무조건 정권교체를 공격했고 대장동을 공격했고 문재인의 과거를 공격했다. 그것은 진영구도였어요. 그런 식으로 선거 전략을 짰으면. 그러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힘과 윤핵관들과 윤석열은 정치를 해서 안 될 자들이 결국은 어거지로 국민의 욕망을 받아들여서 신성을 했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그래도 전술을 구사한 것은 이준석이었다. 이대남들을 몰고 다니면서 선동과 선전을 했고 쇼츠 영상을 59초 쇼츠 영상도 올리며 인터넷과 SNS를 갖다가 장악한 게 이준석을 따라다니는 이대남들이었고 이준석이었다. 그게 큰 파괴력이 없었지만은 최소한 이대남들이 이재명 쪽으로 가는 것은 막았다. 아무리 문재인이가 공정과 공의를 무시하고 상식을 무시하고 이대남들의 사회 진출을 갖다가 폄하했고 페미 여성들을 위한 정책을 썼어도 이대남들이 갖고 있는 것은 국가를 위한 것도 아니고 민족을 위한 것도 아니고 누가 대통령 당선을 위한 그 목적도 아니었고 그들의 이익 따라 움직이는 집단이었기 때문에 세대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준석은 너무 강하게 선거운동 마지막 날까지 페미니스트를 주장했고 반페미를 주장했고 20대들을 남자애들을 끌고 다녔고 거기에 대한 반발로 20대 여성, 30대 여성, 40대 여성, 50대 여성까지
모두 이재명 쪽으로 몰려가게 만든 것은 그것은 이준석의 책임이다. 그러나 대통령 후보가 무식하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가 정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준석의 이대남 남자에 대한 정책을 갖다가 거칠고 투박하게 얹히고 진군한 것도 윤석열이다. 일단은 신성을 했으므로 이준석한테 책임을 갖다가 넘길 수는 없고 윤석열은 앞으로 제대로 된 사람을 써서 정치를 갖다가 정상화 시키면서 배워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준석을 욕할 수는 없다. 그러면은 이준석과 안철수의 관계가 나온다. 이준석은 항상 자강론을 외쳤고 안철수도 혼자 가기를 원했으나 막판에 안철수가 윤석열한테 틀어줌으로써 윤석열이가 이겼다. 그 안철수 지지자들은 안빠들은 뭣도 모르면서 댓글을 다는데 쓰레기 자유우파를 보고 다니면서 이번에 안철수가 없었으면 윤석열은 완벽하게 지는 코스였다고 일주일 전부터 제가 선거 일주일 전까지 방송했어요. 그런데 안철수가 이준석이 1등 공신이 맞다. 윤핵관이 아니다. 장제원 같은 애들이 아니다. 그러나 안철수가 만약에 그대로 갔으면 윤석열은 떨어졌을 것이며 이재명이 당선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안철수가 자기 몸을 던져서 윤석열을 지지함으로써 반전을 이뤄냈고,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안철수의 역할이 뭐냐? 자기를 희생해서 윤석열 쪽으로 갔으니 윤석열 당선의 1등 공신일 수가 있으나 거기서 이준석이는 폄하될 수 없다. 이준석과 안철수는 김종인 씨가 아니고 세상을 갖다가 경륜을 쌓고 세상을 갖다가 관조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지 못한다. 아직까지도 이준석은 우물안 깨구려, 안철수도 아직 껍질을 벗지 못한 번데기에 불과하다. 날라다닐 나비와 같은 능력은 갖추지 않은 게 아직까지 안철수다. 그러면은 안철수가 윤석열한테 당선의 1등 공신문으로 안철수 지지빠들이나 아니면은 쓰레기 자유우파는 이준석을 죽이러 들릴 것이다. 어제부터 시작을 하더라. 특히 가세한 그 쓰레기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준석이 합리적이냐 윤석열이 합리적이냐 소리가 나오는데 둘 다 합리적이었다. 그 목표는 정권을 교체하는 거였고 이준석이는 너무 자제하지 않고 너무 자기 개인 감정과 짧은 식견과 경험을 드러내면서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과정의 선거운동 과정이 바로 이준석의 스스로 발목을 잡았고 이준석은 앞으로 많이 성숙이 돼야 되고 배워야 한다. 제가 선거 방송운동을 하면서 말한 관통이 뭐냐면은 이준석은 김종인이 아니다. 그리고 안철수도 도덕적과 청렴성에서는 앞서지만은 아직 정치력이나 정치를 판단하는 그 정치 판세를 읽는 능력에서는 안철수도 아직 대통령감이 아니다. 그렇다고 윤석열이 대통령감이었느냐? 그렇지도 않다. 어거지로 국민들이 보수 우파 나이 드신 분의 결집에 의해서 대통령이 당선된 게 불과하다. 그러면은 이준석과 윤석열이와 안철수의 삼각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제가 보는 판단으로는 제가 윤석열의 미비한 점을 참으로 비판을 많이 했으나 김건희의 주가 적자 사건, 김건희의 무속 논란 그건 확실해요. 그런데 윤석열의 모성 같은 행동, 어리 있는 행동, 투박한 행동 이런 것이 이준석한테 해가 되진 않을 것이다. 윤석열은 이준석을 보호하려 들을 것이며 아들과 동생같이 조카같이 보호하려 들을 것이나 윤핵관들이 이준석하고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많고 이준석 역시 참아야 한다. 이준석이 할 일은 일단은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당을 공천과정부터 해가지고 계획에 들어가야 되면 정치 계획을 해야 된다. 거기서 목숨을 걸고 정치 생명을 걸어라. 그리고 안철수도 국무총리, 지금 비서실장은 장제원이라는 놈을 때려버렸고 인수위원장 같은 것도 공동이든 단독이든 또는
2개월 후에 입각하는 국무총리직으로 안철수는 일단 정부의 일을 배우고 경험을 넓히고 지평을 넓혀서 정치는 지방선거는 국힘을 밀고 총선을 보고 일을 하면 된다 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안철수도 존재해야 되고 이준석도 존재해야 된다. 거기서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고 쓰레기 자유우파는 이준석을 공격하고 안철수 지지자 이 멍청이들도 이준석을 공격하는 것은 서로가 공멸의 길을 가고 자멸의 길을 간다.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것이 5년 후에 누가 정권을 갖고 갈 것인가? 그건 봐야 돼요. 응? 이번 선거 과정을 보면서 비록 허상이고 가장이고 진실성이 없지만은 민주당 애들은 참여와 반성을 했었고 국힘 떨거지와 윤핵관들은 반성도 없이 우리가 왜 보수 우파가 괴멸됐고 정권을 탄핵당하면서 뺏긴 그 주동자 윤석열을 들어놓고 왜 그렇게 됐는지를 반성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으니 앞으로 정치개혁은 이준석한테 달려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요. 이준석은 자제하고 좀 정치를 크게 보는 거로 해라 하는 것이죠. 이준석이 가장 잘하는 일은 뭔가 젊은 세대를 정치권 입건시키며 정치를 갖다가 개혁하려고 그러는 다시 그 본 모습으로 돌아가라 하는 것이죠. 이 쓰레기 자유우파나 또는 가세형 같은 이런 쓰레기 상쓰레기 양아치 새끼들은 유승민을 죽여야 했으며 김무성을 죽여야 했으며 김종인을 죽여야 했으며 이준석을 죽여야 했다. 그 공통점이 김무성, 유승민, 이준석이 바른미래당 출신이니 개혁 보수를 갖다가 죽이려는 작업을 지금부터 시작하나 그 어깨와 그 무거움이 이준석한테 달렸으므로 이준석은 자유우파 쓰레기들을 신경 쓰지 말고 품격도 유지하며 정치를 좀 길고 넓게 보며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정치 개혁과 세대 교체에 들어가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